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레뷰코퍼레이션 재추천 5일 만에 40%, 린드먼 아시아 2일 만에 50%, 로보티즈 한 달 만에 최대 30%, 이렌시스 2일 만에 50% 축하드립니다. 레뷰코퍼레이션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9%, 2일 만에 45% 급등 나오고 뒤에는 밀렸죠. 이렇게 밀리고 다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역배열 돌파 초입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초록원 첫 번째 추천, 노랑 두 번째 추천. 이렇게 주황 원구간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요. 윗꼬리 한 번 더 떴지만 초록색깔 원에서 흔들면서 더 간다. 15,000원까지 빠져도 더 가니까 보유자들 홀딩하고 미보유자들은 1차 매수 가능하다 라고 했고, 금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두 번 연이어서 크게 수익, 재추천 5일 만에 40% 가까이 수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최근에 조정폭이 마이너스 25%, 30% 정도 되니까 이렇게 크게 빠지는 구간이 생기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너무 막연하게 더 갈 거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전에 노랑처럼 큰 조정을 생각하며 하락할 때는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금요일의 분봉이고요. 자, 기존 목표가 1차 목표가 2만원, 주요 목표가 2만원 도달하고 다음 주요 목표가 2.3이었거든요 23,000원 올라가면서 도달을 했고, 분봉상에 지금 과도한 상승이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또 급하게 빠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락 시에는 대응을 해줍니다. 이때 분봉 회복 나올 때 언급 드렸고, 목표가 도달, 이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매도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뒤에 무너질 때도 분할 매도 대응을 했으면 됩니다. 재료는 틱톡 후발주로 기대를 하며 추천을 드렸고, 금요일에 틱톡주 중에 유일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계속 반복 언급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건 1월 8일 카톡 리딩 캡처 차트 1 추천이 가능하니까 아까 앞에 보여줬던 역별 돌파 초입자리 캡처해가지고 보여줬던 거고, 양호하다. 이것도 추천 사인이죠. 눌림 반등 중이니까 분할 매수 구간이다. 분할 매수 해라. 목표가는 주요하게 2.0 2만원이 전고점 저항대, 그리고 2.3 23,000원이 상장 시가 부근 근접한 자리,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드렸고요. 이거는 유료 모든 방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5,900원짜리 멤버십 방에도 추천을 드렸고요. N 반등 기대로 1월 8일 17,000원쯤부터 재추천 들어가고 있다. 검정색깔 별 공지도 드렸고요. 이 구간 여기 별 있죠. 초보자분들은 검정색깔 별 따라다니면 됩니다. 검정색 별 뜨면 바로 1차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니은 티귿, 이거는 노트인데 이거 알려주면 한눈에 한 페이지에 다 볼 수 있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노트 활용 잘 하시고요. 이 구간 추천드리고 올라가죠. 박스 상단 저항 걸렸는데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결국 이렇게 올라가 준 겁니다. 월 5,900원짜리 방, 오타 아닙니다. 월 5,900원짜리 방이 있어요. 요 3개 방이 고액 투자 추천 방이고요. 그리고 요 3개가 소액 투자 추천 방이고, 무료방, 무료방도 좋긴 하지만 겨우 5,900원 내면 레뷰코퍼레이션 같은 추천주를 받아볼 수 있는데, 무료방에 있는 것보다는 5,900원 내고 멤버십 방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리고 월 5만원짜리 정회원방도 있고요. 이건 11월에 신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회원도 부담스럽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가입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보시면 가입자가 지금도 40명 밖에 안 돼요. 한 400명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겨우 40명. 왜 이러죠? 이렇게 좋은 추천주를 5,900원에 받아볼 수 있는데,
뭐 국밥을 10원에 파는 격이잖아요. 왜 국밥을 안 먹어? 이렇게 싸게 주는데. 그리고 팬클럽 방에서 글을 다 못 봐서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알람 키워드 잘 활용하시고요. 샵샵 2개가 주요 알람 키워드고, 바빠서 전체 톡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3시 20분만 찾아가서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매수하기 가장 좋은 종가 베팅 추천주, 말 그대로 종가 3시 20분 전후에 추천드리니까, 지금 1월 9일 재추천도 레브코퍼레이션 3시 28분에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간만 잘 보면 된다고. 전부 다 볼 필요 없어. 이 시간만 잘 집중해가지고 매수하시면 돼요. 종가 베팅 매매법 3시 20분쯤 매수, 요거 링크 좀 확인하시고 상세히 좀 읽어보시고,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왜 안 보시나. 추천주 매수 시간은 3시 20분 전후다. 이때 검정 색깔 별, 그리고 양호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식당이라 치면 해피엔딩 식당에서는 3시 20분쯤에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숟가락 들고 먹으면 됩니다. 다른 시간은 굶으세요. 다 볼 필요 없어. 모든 시간에 다 밥을 먹으려고 하지마. 3시 20분에만 밥을 먹으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노트 활용 잘 하시고, 한 페이지에 모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딱 링크 하나 클릭하면 한눈에 한 페이지에 딱 다 있다고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 알려주나요? 질문이 있었는데, 목표가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까 위에 설명했듯 주요 목표가 2만원, 23,000원 드렸죠. 그 둘 중에 하나 분할 매도, 전량 매도 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추천주는 보통 상승 성공 시에 20% 30% 이상 쉽게 올라가잖아요.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포지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스윙 기본 목표는 1차 10%, 2차 20% 이상입니다. 요때 10%대 분할 매도 하든 전량 매도 하든 선택하시고, 최대한 이제 좀 길게 볼 수 있는 분들은 20% 이상 노려보는 게 좋아요. 추천주들 막 50% 이상 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단기에. 그런 걸 먹으려면 분할 매도 하면서 남아있는 걸 추세를 끌고 가야지. 이걸 토대로 제가 저항을 알려드리니까 이응지읒 이 목표가를 참고해서 포지션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눌림 매수나 추매 하신 분들은 평단이 더 낮아지니까 유리하죠. 이분들도 꼭 목표가에 맞춰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 본인 평단 대비 1차 10%, 2차 20% 수익률쯤에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리오님이 이렇게 샵샵 2개 갖고 알람 뜨게 알려주죠. 2시 53분에 리오님이 이거 알려줬으니까, 레브코퍼레이션 23,000원 목표가 도달입니다. 이게 알람으로 뜬다고요. 그때 미리 목표가에 걸어놨으면 자동 매도가 되는 거고, 미리 목표가 걸지 못했다 하면 요 알람 보고 목표가 도달이네, 매도해야겠다. 분할 매도하든 전량 매도하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여러 개 중에 샵 붙은 가격 있죠. 요 가격이 다른 가격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목표가 중에 2만원, 23,000원 두 개의 샵을 넣어줬어요. 목표가 미리 알려주고 리오님이 알람 사인 드립니다. 이때 분할 매도하든 전량 매도하든 포지션 대응하시고, 다음 린드먼 아시아 월봉이 세 번째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번째에서 추천하자마자 당일의 상한가 2일 만에 50% 뿅 올라가면서 단기 수익을 줬고요. 이거는 일봉입니다. 일봉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고, 윗꼬리 3개 다 매물 소화로 분석 드렸어요. 당일에 떴던 큰 윗꼬리도 매물 소화다 라고 분석을 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초록으로 빠져도 당황하지 말고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거였고, 운 좋게 노랑으로 이렇게 보너스 터지면서 상한가 다음날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2일 만에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늘상 추천드리는 타점이에요. 무릎자리 발 확인하고 무릎자리에서 딱 추천. 가속 붙었죠. 어디에서 가속이 붙는다? 여기서 가속이 붙는다. 여기는 깐나내기가 기어가는 자리고, 여기 이제 두 발로 빡 서가지고 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낮은 평단 시간 투자할 것인가, 무릎에서 기회비용을 살릴 것인가. 발에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지 않아도 여기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무릎 자리는 초보가 보기에는 비싸 보이지만 실상은 가속이 붙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다음 캡스톤이 아니라 린드먼 아시아. 캡스톤도 추천 주였고 주요 목표가 9,000원 도달했죠. 이때 캡스톤이랑 센서뷰랑 린드먼 아시아 같이 리딩이 나왔던 구간이고, 린드먼 아시아 5,600원 밑으로 눌림 매수해라. 뉴스가 없이 올라올 때 미리 추천드렸고 뒤에 뉴스 뜨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가 주요했고, 상승했던 이유는 GPT 스토어 관련해가지고 웨인 힐스 지분 보유 창투사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차트 분석해 볼게요. 레브 코퍼레이션 현재 이렇게 좀 큰 추세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추세 상단 맞고 떨어진 거고요. 이게 정직하게 만약에 쭉 밀려버린다면 이렇게 땡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땡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단기 포지션 같은 분들은 이 추세 하단 이탈하면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장기 포지션 분들은 이탈한다면 또 더 밑에서 반등 확인하고 추매하는 식으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 구간 변곡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 린드먼 상한가 다음날 반짝 나왔고, 이때도 보시면 상한가였죠. 상한가 치고 종가상 상한가 종가를 지키고 한 번 더 올라갔고, 그 뒤에는 장대 양봉의 시가를 지키고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똑같이 장대 양봉의 상한가의 종가를 지키면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11일에 상한가 종가 6650 여기를 지키면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이탈하면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점 기억 잘 합니다. 6650. 다음 로봇주 12월 초에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또 나왔죠. 여기가 발이고 이제 무릎자리 올라온 자리에서 매수 가능하다 추천을 드렸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이니까 이후에 눌림 기다렸다가 매수해라, 눌림 관심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한 달여 만에 20% 30% 급등이 나와줬고요. 이게 당시의 카톡 리딩이고, 리오님께서 로보티즈 상승 이유 올려줬고, 자, 일정 24년에 8달린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한다. 이게 23년 말이고 24년에 출시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선침해가 가능했던 자리죠. 차트는 무릎 자리였고, 이제 한 달 정도 들고 갔으면 최대 30% 수익이 나와준 겁니다. 무릎 자리니까 이후에 눌림 매수 관심을 가져라, 일정주다. 그리고 차트 분석, 왜 차트적으로 매수가 되는가, 왜 매수 영역인가, 왜 추천이 나갔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1,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고 일봉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다. 추천 주니까 매수가 가능하니까 차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했던 이유는 LG전자 올해 10조원 투자한다. 인수합병 M&A 검토 소식으로 이렌시스가 삼성 M&A 관련으로 단기 급등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 로보스타, 로보티지가 반응이 크게 나왔죠. 로보스타가 LG전자의 최대 주주고요. 로보티지는 LG전자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종가에 제가 로봇주랑 물류주 흔들면서 더 간다고 했고, 로보티즈가 시간에 6%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류주는 태용로직스 시간에까지 상한가 마감되었고, 동방 인터지스 시간에 상한가 나왔고요. 로봇주들은 이번 뉴스 나오기 전에, 인수합병 뉴스 나오기 전에 계속 좋은 뉴스밖에 없었죠. 흔들면서 계속 파동을 보여주는 자리였고, 쉬어가던 애들이 이번에 역배열 돌파 나오면서 강세를, 순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 얘도 금요일에 역배열 돌파가 나왔고요. 여기 장기 입형 돌파하고 3만원 작은 박스 돌파하면서 강세가 나왔고, 시초에 로보스타 추천 드렸습니다.
엘리오님께서 인수합병 검토 뉴스 올려줬고, 로보스타가 12% 떴을 때 추천드렸어요. 11,000원쯤 눌림 매수해라. 근데 아쉽게 눌림 매수 체결은 되지 않았고요. 이제 돌파 매수자만 수익이 최대 16% 나왔습니다. 로보스타가 LG전자의 최대 주주다. 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로보티즈 월봉 첫 번째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요 구간에서 제가 반복 추천 드렸었고, 여기도 작은 역배열 돌파, 여기도 역배열 돌파, 지금도 역배열 돌파하는 구간, 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12월 말에 드렸던 거죠. 요 4번 다 같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이렇게 뿅 최대 30%. 월봉상 전고점은 4만원대, 역대 신고가는 46,000원 정도. 크게는 이렇게 2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꼬리까지 총 3개 보면 되죠. 저항대. 이때 무릎 자리니까 돌파 나왔으니까 이후에 눌림 매수 노려라. 눌림 매수, 요 구간 눌림 매수 노리면 되는 거죠.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눌림 구간, 눌림 매수 구간을 주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박스였고 돌파, 그리고 또 박스에서 장중 돌파 나왔고요. 전고점이 32,500원이죠. 종가상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꼬리 36,000원 정도 저항대, 그리고 전고점 중간값으로 4만원 하나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요. 46,000원 이후로는 역대 신고가입니다. 얘도 박스는 요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추세 박스 하단까지 밀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다음 로브스타 월봉부터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갔고, 역배열 끊고, 여기도 역배열 끊고, 이때 코로나 때 밀렸다가 회복하고 올라갔네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큰 박스 주면서 최근도 로보티즈랑 차트 똑같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4만원 초반, 그리고 5만원 정도. 금요일에 꼬리 3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크게 추세 보여줬다가 이탈을 하면서 죽었고요. 뒤에 또 올라오다가 빠졌고, 가짜 반등 주면서 내려가는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금요일에 역배열 끊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간으로는 별 반응 없었고요. 0.6% 정도 상승. 일봉의 전고점은 여기 하나, 꼬리, 전고점 몸통, 그 다음 꼬리. 꼬리보다는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여기 주요하게 봅니다. 이렇게 음봉의 시가 기준으로 더 주요하게 보고요. 얘는 크게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던 자리에서 올라와 줍니다. 만약에 또 이전처럼 밀리게 된다면, 크게 여기까지 빠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빠진다. 박스 중앙, 일단 여기 장기평이 모여있는 구간 27,000원을 지켜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여기 2년선 가격, 그 다음에 요 추세 박스 중앙 가격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자. 그 전에 수평 지지도 있긴 합니다. 지금은 뭐 당장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이탈이 나오게 되면 조심을 하자. 일단은 추세 돌리고 추세 전환 시도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게 볼 거면 31,500원, 그리고 금요일에 시가 29,600원 정도, 이렇게 2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전고점 꼬리 맞고 떨어진 차기 가격 38,000원 종가 상한차기 1차로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좋은 흐름입니다. 다음 이렌시스 연속 급등이 나왔고 꼬리 달리고 마감했죠. 이때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였고 추천, 두 번째 추천, 두 번 다 역배열 돌파 초입 구간에서 미리 추천드리고 단기에 140, 50% 수익이 나왔습니다. 얘가 삼성 M&A 기대감 먼저 터졌고 그 다음 LG M&A 기대감, 로보스타, 로보티즈웨가 상승이 나온 거고요. 이렌시스도 단기에 급등이 나왔던 효자 종목. 요 구간 추천 뒤에 급등 나왔다가 밀렸고요. 또 역배열 빠지고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에 여기 추천드리고 단기에 빡 상승 나왔습니다. 아까 린드먼 아시아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상한가, 종가, 장대양봉의 종가 지지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요 위에서 두 번 연속 급등이 나왔고요. 계속 똑같이 5,600원 정도 지지 주의하게 보시면 돼요. 5,6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반복 매매 가능하고 이탈하면 크게 밀리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요 구간이 세력이 돈을 가장 많이 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터지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구간, 요런 단봉들, 요런 종가 의미 없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 돈이 많이 들어온 구간에 종가, 시가 중요합니다. 다음 예전 추천주였던, 과거 추천주였던 유로메카 상장하고 빠졌다가 급등, 뒤에는 계속 고점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파가 나왔고요.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고점 박스, 역대 신고가 가격이 5만원 초반, 이때 막 떨어졌고요. 이번에 또 올라오면 여기 변곡점이죠. 역대 신고가 가격 59,900원. 매물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점이니까 여기 안착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47,000원이 기준점이고요. 여기 47,000원이 기준. 두 개 저항대 체크하시고, 또 밀리면 이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나왔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0% 나왔죠. 이번에도 혹여나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40% 감내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락하면 찹찹찹 똑같이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주시면 되고, 이기고 이번에는 요 하락세가 아니라 이기고 올라간다면 남아있는 물량은 반등 나올 때 홀딩 하시면 됩니다. 1차 이탈되고 2차에서 이렇게 쭉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물량을 홀딩 하시면 돼요.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 다 이탈하면 다 정리하시고 분할로, 분할 하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추세를 돌리면 계속 홀딩 해가지고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전과 같은 패턴, 크게 월봉상 아주 큰 박스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까지, 요 하단까지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하자.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이제 월봉의 기존 저항 맥점이 43,000원이었죠. 여기 캔들 몸통 기준으로 43,0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하겠고요. 43,000원이 여기 장대 양봉이 중간값 정도 되네요. 조금 잃어볼 거면 45,000원, 그 다음 41,000원, 그 다음에 39,000원. 39,000원이 장대 양봉의 시가. 이렇게 4개 지지 잡고 이탈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키면 홀딩. 기존 추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처럼 하면 됩니다. 추천 급등 무너질 때 주황색깔 찹찹찹 하락시 분할 매도, 여기 똑같이 찹찹찹 하면 되는 거고요. 9월 11일이 고점일 거라고, 여기가 최고점일 확률이 높다 사인 드렸었고요. 왜? 이 추천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인데 10월 초가 상장일이었죠.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 고점 음봉 윗골이 떴고, 앞으로 상장일까지 재료소멸 미리 빠른 하락 나올 것이다. 재료소멸 하락 나올 것이다. 그대로 적중이 되었습니다. 얘는 주요하게 4번 추천드렸고요. 이때 추천 한번, 그 다음 또 추천, 또 추천, 또 추천.
추천 자리가 다 어딥니까? 이런 꼭다리가 아니죠. 이런 꼭다리 아니죠. 꼭다리 아니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자리가 이런 꼭다리 자리고, 저는 항상 그 반대인 이 바닥권 추세 전환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 복습을 항상 잘 하시고 본인의 타점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셔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살짝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박스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19만원, 박스 상단이 19만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종가 상한 착해야 다음 전고점인 22,000원까지 22만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4만원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이고요. 요 하단, 지진 하단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하단이 이제 121선 주황색깔 선 올라오는데, 이전에 121선에서 주요하게 지지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요 구간에서 힘싸움 하다가 반등이 나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맥점이 15만원 정도 하는 거 체크해 두시고 현재는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박스는 너무나 쉬워요. 돌파하면 분할 매도 혹은 전량 매도 하시던가, 이탈하면 역시 분할 매도 하던가 전량 매도 하던가 포지션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왜 분할 매도를 하느냐, 또 맞고 떨어질 수 있잖아. 이게 뚫고 올라갈지 맞고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맞고 떨어진다에 무게를 두고 단기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겠다, 요 생각이면 여기서 전량 매도 해버리는 거죠. 전량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거고. 근데 나는 이게 이번 뚫을 것 같은데, 뚫을 것 같아 이러면 분할 매도를 하던가 홀딩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동광, 이건 옛날 20년도 추천주였고요.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 중장기 추천 드리고 65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쿠팡 상장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한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 이후에 계속 떨어진다, 상장하기 전부터 떨어지고 상장해도 떨어진다, 제로섬을 그대로 똑같은 패턴, 정석 패턴이 나온 겁니다. 그때 제가 영상 찍었을 때 쿠팡 상장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 탈출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까 또 악플이 많이 달렸죠. 쿠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고, 쿠팡 상장하면 동방은 더 크게 간다, 이런 식으로 악플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정석 흐름으로 빠지죠. 동방은 물류주고 홍해발, 물류 대란 우려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장주는 태용로직스고요. 해운, 철도, 육로, 삼자물류 1위. 동방도 물류주로 커플링 상승이 나와줬고, 인터지스도 시간의 상한가, 동방도 시간의 상한가, 태용로직스도 시간의 2.6%로 상한가 마감이 나왔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요 제로소멸 구간 잘 복습해야 됩니다. 이걸 복습을 안하면, 모르면 자꾸 이런 거에 당하는 거예요. 컴퍼니 K도 마찬가지로 파두 상장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미리 하락이 나오죠. 여기 파두 상장일이고요. 상장일까지 가만히 들고 갔으면 제자리 수익 반납당했죠. 동방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동방은 그래도 상장일까지 크게 빠지진 않고 이후에 더 크게 빠졌지만, 컴퍼니 K는 더 빠른 재료 소멸이 나왔다는 차이점은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두산 포함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 다 9월 초가 9월 11일, 12일이 고점이 되었죠. 로봇주 9월에 물리신 분들 이 패턴을 모르니까 이 고점에서 물린 거예요. 뻔히 매도 구간인데 거기서 매수를 하고 있거나 홀딩을 하고 있으면 안되겠죠. 물류주 볼게요. 동방부터 밥동 요 구간 상승이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상장 재료 소멸로 제자리까지 빠졌던 구간이고요. 자, 정석 패턴, 미친 상승 후에는 가짜 반등을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진다. 제자리 밥동 경고. 최근에 제가 한신기계, 하이드로 리튬, 얘네 다 22년, 23년도에 대시세감이 나왔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빠질 것이다, 계속 경고를 드렸습니다. 동방도 미친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진 거고요. 이제 여기 역별 끊고
이번 물류 대란 이슈로 역별 돌파 초에 무릎 자리가 형성이 되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여기 1년선 딱 이쁘게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는 또 반년선 부근에서 계속 저항이 걸렸습니다. 반년선 안착해줬고요. 이번에 1년선 241선 처음으로 돌파 안착 시도하는 자리 언급드렸고, 흔들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봉상 흔들어 대다가 좀 많이 흔들었죠. 많이 흔들고 어쨌든 자, 아주 오랜만에 1년선을 처음으로 안착 안착 마감을 했습니다. 시도가 아니라 안착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종가에 물류주들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했고,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꼬리 저항대 2년선 2750원, 2년선 가장 강력한 저항대를 보시면 되고요. 안착 실패하면 당분간 이렇게 큰 박스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이렇게 장기 입형 맞고 떨어졌듯 또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겠죠. 항상 장기 입형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월봉의 전고점은 주요하게 2,700원 정도, 그 다음에 2,900원 정도가 되네요. 지지는 월요일에 시가나 이제 분봉의 저가 보면서 1차 대응하시면 되고, 2차 지지는 금요일에 종가, 그 다음에 1년선, 금요일에 시가 3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대장주인 태영로직스 26.5% 마감했고, 시간으로 2.6% 상승 마감하면서 결국 4,605원 최고 상한가 마감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 역배를 끊고 이렇게 올라오던 자리에서 한 번 더 추세가 붙었고, 기존의 맥점 요 지지 자리 여기 이탈하고 죽었죠. 근데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요 가격이 4,300원 정도 하고요. 4,300원 정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얘도 예전에 요 구간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탈을 하면서 죽어버렸고요. 크게는 이렇게 역배를 끊고, 작게 크게 역배를 끊고 올라와주는 중입니다. 전고점은 5,000원, 1차 전고점이 5,000원. 이 5,000원 그리고 요 과거의 맥점과 일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일봉상의 전고점은 5,200원 정도, 그 다음에 6,400원 정도, 중간값으로 이렇게 5,700원 정도 보면 되겠죠. 지지는 장기 입형 기준으로 1차 지지 4,250원, 2차 지지 3,900원. 크게는 이렇게 두 개 보면 됩니다. 세 개는 시가까지, 그리고 중간값 넣어줄 거면 이렇게 대칭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4,300원 정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은 대개 다음날 이렇게 반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시초에 크게 반짝하면 잘 챙겨주도록 합니다. 린드먼 아시아도 상한가 다음날 22% 반짝 크게 튀었고, 옵티코도 반짝, 옵티코가 26% 반짝. 우리기술투자는 상승 실패.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재료 소멸 흐름으로 ETF 승인 11개 나오면서 11일에 급등, 그리고 다음날 좀 재료 소멸 흐름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갔다가 하락이 나오는 중이고, 11월에 일정으로 추천드렸죠. 그 일정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었고, 승인 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쭉 올라갔다가 지금 11개가 승인이 됐죠. 그 승인이 되면서 재료 소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료 소멸 주의를 하시고, 일부는 개파락이 나오고 있고, 우리기술투자도 개파락이 나오면 이렇게 싱크홀 있으니까 6,300원까지 빠르게 밀리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ETF 승인될 것이다 기대감의 추천 쭉 크게 올라갔고, 흔들다가
11개 승인됐다에 상한가 나왔고, 재료 소멸 하락 주의 구간. 하나투자증권도 가상화폐 때문에 올랐고, 우리기술투자랑 마찬가지로 상한가 다음날 하락. 대성창투도 가상화폐라서 이렇게 빠졌고, 위지트도 빠졌고, 이게 개파락이 나와가지고 수익을 다 반납을 당했거나 손실 전환 돼버린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이렇게 개파락.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상승했던 종목은 옵티코어, 린드먼 아시아, 인스웨이브 이렇게 세 종목 크게 반짝했고, 태영로직스도 이런 흐름들 참고해가지고 시초에 집중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의 상승 상한가 종목 인터지스, 얘도 물류 크게 올랐다가 여기 추세 이탈하고 쪼로로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빠지는 흐름, 역배열 최근에 끊고 빼꼼 올라온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봉 평소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고 1년선 맞고 떨어졌고 1년선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나왔습니다. 2년선 요 가격 275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고, 여기 전고점 구간, 여기 전고점 몸통 구간이랑 일치하는 자리가 2년선이네요. 꼬리는 무시하고 양봉 종가, 음봉 시가 기준으로 항상 1차 잡는다고 했습니다. 꼬리는 2차, 꼬리를 조금 더 약한 매물로 보고요. 스쳐 지나간 매물이기 때문에 항상 꼬리는 후순위로 봅니다. 그 다음 전고점 또 3,000원 있고 3,250원,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위에 저항대 보시고, 일단 올라선 다음에 1년선, 1년선, 2년선 사이 초록과 검정 색깔 선 사이에서 왔다갔다 박스를 보여주는 게 좋은 흐름이겠죠. 1년선 여기 계속 지켜주는 게 좋은 거고, 실패한다면 밑에서 1년선, 반년선 사이 초록과 주황색깔 선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에 무게를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KCTC, 얘도 물류 관련주고 금요일에 17% 반짝 나왔습니다. 반짝이긴 하지만 1년선 안착을 했고요. 전고점은 돌파 안착을 못했고, 얘는 시간으로 2.5%, 저항대 꼬리랑 2년선이랑 가까운 여기 2600원 정도부터 2700원, 4600원부터 4700원 가장 강력한 단기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요. 얘도 평소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1년선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또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안착한 자리에서 조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얘도 대시세가 한번 나왔던 월봉의 흔적, 코로나 때 역배열 끊고 대시세 나왔다가 코로나 수혜로 택배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 또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입니다. 월봉의 전고점은 5,000원. 다음 한서울 로지스틱스, 얘도 코로나 수혜로 쭉 올라갔다가 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는 중. 월봉의 박스는 요래 보시면 되고 3150원 안착이 중요. 얘도 1년선 부근에서 저항 맞고 안착하나 싶더니 안착을 했는데 밀려버렸네요. 밀려버렸고 다시 1년선 저항, 이번에 안착하고 시간으로 2% 상승. 금요일에는 24% 급등이 나와줬고 2년선 꼬리, 금요일 시가, 최근의 저가, 주요하게는 이렇게 두 개씩 저항과 지지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 STX 그린로지스, 해운 관련주고 물류 관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17% 반짝 나왔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자리고, 약간 쌍바닥 형태로 이런 식의 반등을 꾀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렇게 작은 박스 나와주고 있고요. 14,000원 살짝 위에서 저항, 그리고 큰 박스 상단은 15,000 후반대.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CJ 대한통운, 상승은 없었지만 최근에 추세를 이쁘게 타고 우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올해 택배 영업이익률이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그리고 인도 법인 상장 추진 24년도 상반기 목표, 알리바바 해외 커머스 성장세 뉴스로 이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15일선 이탈이 없이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널널하게 21선 125,000원 이탈 전까지는 계속 추세 홀딩 하시면 되고,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단기평 지지대는 5,000원 단위로 잡히고 있고요. 밑으로 하락하면 5,000원 기준으로 이탈 시 분할 매도 하시고 지키면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고 돌파한 후에, 전고 돌파 가격이 85,000원이죠. 여기 돌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준 다음에 5일선 추세 타고 쭉, 그 뒤에는 15일선 추세 타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돌파 안착하면 추세를 돌리고 급등하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이탈하면 급락하는 가격도 존재를 하고요. 이 개념을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죠. 차트를 거꾸로 놓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 하락이 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월봉, 월봉으로 치면 요런 자리입니다. 이제 13만원이 주요하게 지지되죠. 이때 코로나 때 심하게 밀렸던 구간이고요. 여기 캔들 몸통 기준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13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게 박스니까 크게 박스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상단, 여기 돌파 안착하면 더 가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하락이 나오는 거고, 상방이 나오는 자리, 하방이 나오는 자리, 요 중에 하방이 나와버린 거고요. 기존 맥점이 13만원이니까 다시 올라오는데 딱 요 자리 저항 걸리고 실패했죠. 지금도 딱 변곡점입니다. 살짝 안착을 했는데 힘싸움 하다가 또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많이 올랐잖아. 단기에 바닥에서 8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하락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착을 하면 또 추세 타는 거 아까 설명한 대로 추세 끌고 가시면 되고, 일봉의 단기 이평 보면서 어쨌든 13만원 맥점 체크해 두시고, 이 월봉상의 캔들 시가 이것도 기준점 잡고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큰 역배열 저항대는 이렇게 15만 5천원 정도 잡히겠네요. 미래 올라올 때 이 저항대도 체크해 두시고, 다음 크라우드웍스, 기존 추천 주고 시간에 2% 상승, 이때 올라갈 때 무시하다가 쭉 빠지고 바닥권에서 반등 나올 때 추천드렸죠. 단기 16% 수익 나오고 밀리는데 또 반등 확인하고 박스 매매로 반복 추천. 지금 추세 박스로 또다시 추세 하단 반등 나올 때 36,000원 재추천 드렸고요. 결국 또 이 자리에서 3일 만에 30% 올라갔습니다. 살짝 밀리더니 시간으로 또 반응이 나오셨고요. 요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면 더 가속이 붙어서 추세 전환, 만약 밀리게 되면 다시 3만원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의료 AI 신규 상장주 후발주로 크라우드웍스, 코어라인 소프트 두 개 추천드렸었고, 코어라인이 먼저 가고 크라우드가 뒤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크라우드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어라인은 시간으로 마이너스 3% 나왔죠. 금요일에 장중에도 하락 나왔고 시간으로도 하락이 나왔고요. 둘 다 추세 박스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추세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크라우드웍스 첫 추천 여기였고, 요 하단마다
반복 추천드리고 성공이 나왔습니다. 최근은 여기 35,000원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 준 거고요. 이렇게 추세 박스 살짝 돌파한 힘싸움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와준 거고, 앞에 설명한 대로 밀리게 되면 또 요 3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장 시가 가격은 35,000원, 36,000원 정도 하고요. 자, 이때 제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장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추격하지 마시고요. 그때 고수분들은 짧게 먹고 잘 나오지만 초보분들은 수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 놓치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손실 전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참 기다려도 본전이 안 오는 자리잖아요.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초입에 급등이 나왔다가 뒤에 밀리는 구간이 태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70%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도 마이너스 75% 정도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패턴도 잘 숙지를 하시고, 그때 상장할 때는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뻥 올라갔다가 뒤에 제자리를 찾아 내려가는 흐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상장하고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에코프로머티 같은 애들은 예외적으로 좀 돌연변이 특이사항이니까, 특이 케이스니까 그런 종목들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추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에코프로머티는 아직도 15일선 추세로 상승세 추세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얘는 또 예외적으로 제가 5만원부터 계속 반복 추천 드리면서 홀딩 사인 드렸고요. 이제 요 하단 단기 입형들 이탈함 또 대응을 시작하셔야 되는 구간, 초보자분들은 지금 들어가기는 껄끄러운 자리고, 여기 또 돌파 나올 때도 제가 재추천 드리고 단기 수익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단 이 자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초보자분들이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수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나오면 손절 못하고 끌려 내려가니까. 두산 로보틱스, 얘도 여기서 추천드렸었고 쭉 추세 홀딩 사인 드렸고 지금 좀 꺾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역배열 잡혔죠. 다시 여기를 뚫고 안착해야 추세를 돌리는 거고, 밀리면 8만원까지는 1차적으로 내려올 수 있겠네요. 지금은 흐름이 꺾이고 있는 중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다음 LS 머티리얼즈, 얘도 죽나 싶더니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쌍봉 이탈 위험 자리였는데 여기 밑꼬리 지지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밑꼬리 가격이 36,700원. 여기 이탈하면 나락이에요. 여기 이탈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4차 크게 빠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다행히도 기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스 중앙 가격인 11선 45,000원 정도 안착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기존 박스 상단 5만원 정도 저항대,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얘는 최악으로는 제가 유사 차트로 보여준 게 두산 퓨얼셀이죠. 두산 퓨얼셀이 상장하고 이렇게 쭉 크게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쌍봉 이탈하고 주르륵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밀렸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든 LS 머티리얼즈든 뭐 두산 로보틱스든 다 저런 고점에서 언젠가는 저렇게 꺾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폭탄 돌리기죠. 꺾일 때 잘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핫한 신규 상장주가 한빛 레이저. 한빛 레이저도 죽나 싶더니 5일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고점에서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에 저가 13,400원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요. 이탈하면 대응해 주도록 합니다. 다시 의료 AI로 와서 코어라인 소프트, 크라우드웍스랑 차트가 똑같죠. 상장하고 튀었다가 얘는 튄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빠졌네요. 상장하고 쭉 빠졌다가 반등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추천, 그리고 뒤에 이렇게 파동 타면서 박스 하단에서 반복 추천 드렸습니다.
이때 12월 말에 고점 찍고 금요일에 21선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고요. 이렇게 박스 이탈하고 21선 동시 이탈이 나왔죠. 이게 추세 박스니까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단인 61선 22,000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거 어떤 이유로든 파동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밀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좀 이렇게 행보하다가 밀리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죠. 무조건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 아닙니다. 조금 밀리다가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포지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기존 보유자분들은 요 패턴을 토대로 코어라인이 밀리면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고요. 금요일 오전 리딩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박스 이탈 21선 이탈 나왔다. 큰 추세 박스 하단 노랑까지 1차 하락 염두해라. 아까 추세 하단 그려주는 자리까지 하락을 염두해라고 했고, 또 시간으로 마이너스 3%가 나왔어요. 하락 이유는 신주 상장 예정 1월 29일에 행사 비율은 1.6%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죠. 찔끔 물량이고, 신주 상장일 29일 직원들이 상장 전부터 보유한 주식 매도 가능한 날입니다. 근데 비율이 작기 때문에 본질 훼손의 내용은 아니죠. 추세 상단이라서 어떤 이유로든 추세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리다. 이게 본질 훼손의 내용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하락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료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워낙 강세였고 밥등을 조심했어야 하는 자리였죠. 기존 추천주였던 대장급들인 루닛, 뷰노, JLK 이런 애들이 이미 12월 초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후발주였던 코어라인, 크라우드웍스는 12월 말 1월 초까지 강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밥동주의 구간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큰 조정도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루닛, 뷰노, 그 다음에 후발주 이어가지고 같이 얘네도 조정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코어라인이 먼저 꺾이기 시작하고 크라우드웍스는 아직도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후에 여전히 밥동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유예수 예제일이죠.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첫 번째 한 달, 세 달, 6달, 1년 이렇게 보유예수 해지를 체크하시고요. 코어라인은 3월 18일에 3% 보유예수 해지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율이 작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건 비율이 클 때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비율이 크게 나오는 거는 9월이고요. 이거는 한참 후니까 당장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잘 체크해놨다가 달력에 적어두시고 일정이 이제 요 날이 가까워지면 그때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결론, 당장은 보유예수 예제일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금요일의 공시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는 거지만 본질 훼손의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 포지션 대응하시면 되고, 최근에 본질 훼손 내용으로 복습이 있었던 종목이 보로노이죠. 보로노이가 요때 12월 초에 한투 대출 연장 불가 악재 뉴스가 떴고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차트가 추세 유지 중이었고, 두 번째 JP모건 외 일정이 코앞이었다. 요 내용으로 본질 훼손이 없다, 손절할 이유가 없다 홀딩 사인 드렸고 결국 재추천 기준 최대 70%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손절했으면 뒤에 날아가는 거 놓쳐가지고 가슴이 아팠겠죠. 본질 훼손 여부를 잘 보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본질 훼손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단기 포지션이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의 차이는 큽니다. 인지를 한 상태로 포지션상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지가 안 된 상태로 잔뜩 쫄아가지고 도망을 치는 건지 차이가 크죠. 인지를 하고 있다면 손절하고 밑에서 재매수도 가능한 거고, 아니면 손절 안 하고 버텼다가 추매도 가능한 건데 그냥 쫄아가지고 도망을 쳐버리면 밑에서 재매수도 못하고 다시 올라올 때도 매수를 못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본질에 대한 내용을 꿰뚫고 있는 게 중요하다. 요 본질
간단히 축구 선수의 생명, 선수 생명으로 설명을 해 봅시다. 자, 손흥민 발목 다쳤어요. 만약에 발목을 다쳤어. 그럼 이거는 재활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본질 훼손입니까? 손흥민을 우리가 버려야 돼? 아니지.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이건 본질 훼손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드는 것조차 그런데 그러니까 손흥민이란 이제 가상인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 아작이 났어. 그러니까 현재 박지성처럼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건 본질 훼손이 나온 거잖아. 은퇴를 해야 된다고, 박지성처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본질 훼손인가, 단기적인 악재인가,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축구 선수의 생명이 끝났는가, 요거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르노이, 파로사이바이오 요런 JP모건 수혜주들은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좀 재료 소멸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건 계속 반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구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일정의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지금도 JP모건으로 올라갔으니까 뒤에 재료 소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추세가 유지 중에 있지만 뒤에 현재 거의 다 15일선 위에서 추세 유지되고 있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있고 추세가 좀 많이 꺾인 상태. 워낙 많이 단기 올랐기 때문에 많이 좀 밀린 상태고, 보르노이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15일선 부근, 신테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JP모건 바이오 관련주들은 선반영에 따른 당연한 조정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3S 시간으로 2.5% 하락 나왔죠. 기존 3,000원 추천드리고 흔들면서 계속 간다 했고, 단기에 6일 만에 5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지만 5일선 지키고 있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5일선 위에서 한번 슈팅 나왔다가 또 밀리는 중, 여전히 5일선 위에 있으니까 5일선 1차 대응하시면 됩니다. CXL처럼 흔들면서 더 가는 섹터라 말씀드렸고, 200조 시장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CXL 흔들면서 더 간다. 아주 크게 수익이 나왔고, 이렇게 이 섹터도 단기 100% 이상 다 크게 올라갔죠. 네오셈은 200% 올라갔고, 이렇게 3S 시간에 하락 나왔고, 자 5일선 계속 5일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종가상 3850원 지키면 쭉 홀딩, 이탈하면 대응. 그 밑에 11선 3500원 정도. 그 다음 CXL 대장주 네오셈 5일선 이탈 나왔죠. 11선에서 간당간당 왔다갔다 하고 있고, 시간으로는 2.5% 상승 나왔네요. 얘는 지금 15일선 대응하시면 되고 1차로 9200원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포물선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 매도 찹찹찹 해주면 됩니다. 지금 살짝 밀리고 있으니까 찹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나온 구간이죠. 계속 밀리면 찹찹찹 대응하는 거고, 또 반등이 나와주면 남아있는 물량 홀딩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점은 15일선. 다음 1월 12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해운 물류, 로봇, 석유 가스, 사료 관련주, OLED, 2차전지. 해운 물류, 홍해 위협, 예멘 내 후티 반군이 공습을 시작했다. 이에 위기 고조에 부산에서 유럽까지의 해상 운임이 211% 상승을 했고요. 중동 전쟁 확산 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에 물류 관련주 흥하해운, 태웅로직스, 한솔로지스틱스, 동방, KCTC, 해운 관련주 대한해운, STX 그린로지스, KSS 해운까지 다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 LG전자 올해 10조원을 투자해서 로봇사 M&A 검토 중이다. 전에 삼성이 M&A 검토 중이다 해서 1엔시스가 크게 반응이 나왔고, 금요일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로보스타가 LG전자의 최대 주주, 그리고 로보티즈가 2대 주주죠. 현대 HT, 로보로보
뉴로메카, 인포마크, 대동기업. 다음 2차전지, 에코앤드림, 한빛레이저, 코센. 에코앤드림은 180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 공시가 있었고, 한빛레이저는 신규 상장주 강세 지속. 다음 LED 관련주, 삼성전자, LG전자, 투명 마이크로 LED, OLED TV 공개 소식에 APS, 빗셈전자. 다음 사료 관련주, 지정학 위기마다 사료주도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쌀 가격 상승 전망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신성홀딩스, 미래생명자원, 샘표식품, 샘표, 한일사료. 최근에 사료주 바닥권이었고 바닥박스 낙폭과대 모아가는 자리라고 했죠. 미래생명자원 추천드렸었고 한일사료랑 같이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성홀딩스 개별로 섹터 잡으신 분 축하드리고, 그리고 석유가스주, 이것도 대성에너지랑 GSE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자리라고 했고 30% 정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반복해서 튀어주고 있죠. 대성에너지가 특히 3번 정도 튀어줬고요. 중동 긴장 고조, 국제유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홍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도 긴장이다. 석유주, 흥구석유, 한국앵커유전,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가스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다음 권리락 효과로 소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소룩스는 1월 26일 무상증자할까지 쭉쭉 하락 나올 겁니다. 그리고 24일에 권리 공매도로 점 하한가 나올 거고요. 소룩스 하락 패턴 주의하시고. 다음 제약 개별 강세. 이거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다음 반도체,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프로2000, 3S, 네오셈. 프로2000은 광 GPU, 3S는 칩넷, 네오셈은 CXL. 이 두 개가 3S랑 네오셈이 추천주였고요. 프로2000은 놓쳤습니다. 다음 방산 관련주, 미국 국방부 포탄이 부족하다. 한국 방산업계 호재. 그리고 자꾸 북한에서 지금 선거 시즌이 다가오니까 깔짝깔짝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다음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11개 출시 승인했죠. 이에 상한가 종목 나왔다가 다음날 오늘 금요일에 재료 소멸로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 이 중에 레브코퍼레이션, 린드먼 아시아 추천드리고 단기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위방보다는 상위방에 추천주를 더 많이 드리고 속보도 빨리 많이 드리니까 월 5,900원이라도 멤버십 가입하시면 레브코퍼레이션 같은 거 받아보실 수 있죠. 레브코퍼레이션 월 5,900원 방에도 추천드렸습니다. 단기에 330만원 분할 매도하면서 29% 수익 인증 있었고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1월 11일 목요일 시간의 특징주, 금요일에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3S 3,000원부터 추천드리고 쭉 홀딩 사인 드렸었고, 고가 17%,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시간으로 2% 정도 하락 나왔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5일선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다음 프로2000 시간의 상한가, 광 GPU 관련주 고가 20%,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요. 흥화해운은 시간에 9.4%였고 낮은 확률로 점 상승, 갭 상승 나왔고 상한가 마감 나왔습니다.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흥화해운은 시가 3890 여기 지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윗꼬리도 기준이 되지만 시가 이탈하면 여기 싱크홀 생겼으니까 큰 하락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면 시가 이탈했을 때 전날의 종가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되게 이런 흐름으로 좀 밀리고 있죠. 위지트가 이렇게 개파락 상한가 다음날 바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빠지려고 하는 흐름이고, 우선주가 좀 크게 이렇게 밀렸습니다. 갭으로 상승이 나왔고 갭으로 하락이 이렇게 싱크홀 자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 다음 그린케미칼, 시간에 5.6%,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3% 정석 반짝. 탄소 배출 이슈로 급등 나왔다가 1년선 반년선 사이에서 왔다갔다. 다음 유유제약, 고가 13%, 종가 5% 반짝. 1년선 반년선 사이 역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MP, XR 관련주, 시간에 4.9%, 고가 7%, 종가 2% 정석 반짝. 아직 1년선 위에서 추세 박스 위에서 추세를 유지해 주고는 있습니다. 다음 소룩스, 무상증자로 권리락 강세 나오고 있고 무상증자일까지 쭉 26일까지 빠지는 흐름 속에서 가짜 반등 한번 나왔습니다. 22% 시원하게 한번 가짜 반등 나왔고요. 시간에 4%였고 고가 22, 종가 3%. 1월 26일까지 쭉쭉 빠집니다. 14일부터 권리 공매도 점하한가 나올 거고요. 소프트센 1년선 반짝, 대한해운, 해운 관련주 얘도 시간에 3%였고 고가 24%, 종가 15% 반짝. 에코바이오, 탄소 배출, 그린케미칼이랑 동섹터고 반짝. 자비스, 침렉 관련주 반짝. 1년선 저항 맞았고. 맥스트, 위직스튜디오, 우리넷, 흥구석유. 흥구석유가 시간에 2%, 고가 25%, 종가 20%. 반짝이긴 한데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한다, 프로이천처럼 반짝한다 조심하시고, 금요일은 낮은 확률로 흥화해운, 이제 해운주 쪽, 이쪽이 강하게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해운, 중동전쟁 확산 우려로 흥구석유, 대한해운 이런 애들이 그나마 강세 마감이고, 대개는 다 하락하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 다음 시간의 상승 종목 볼게요. 물류 관련주, 장중에도 강세가 있었고 시간으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 앞에 다 설명했죠. 앞에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고정 댓글 보시고요. 다음 유니트론텍 6.7%,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LG전자, 삼성전자, 로봇 기업 M&A 검토 소식 강세가 있었고, 특히 유니트론텍은 가장 저평가된 로봇 업체 분석 의견이 1월 8일에 있었습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크라우드웍스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앞에서 보시고요. 유니트론텍, 월봉 이렇게 약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6,300원 정도, 종가상 6,300원 안착 중요하고, 꼬리 저항대는 7,100원 정도, 그리고 몸통이 8,300원 정도, 8,000원 초반대. 전고점 기준으로 3개 이렇게 단기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런 식의 박스로 여기 밑에 2번 크게 W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큰 박스이기 때문에 혹여나 밀리면 자, 요 자리니까 밀리면 또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 다시 3,000원까지 내려가는 흐름은,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3,000원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최악의 흐름을 박스를 토대로
생각을 해 두라는 겁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추세 돌리고 위로 쭉쭉 가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1차 5천, 2차 3천, 4천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을 염두에 두자. 우리가 항상 상승 시나리오만 생각하지 말고 하락 시나리오도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1월 8일에 갭 상승으로 가장 저평가된 로봇기업 분석으로 상한가 나왔고요. 여기 시가 지키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죠. 종가도 지키고 있고요. 종가 가격이, 상한가 종가 가격이 5,800원 정도. 장중 이탈은 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지키고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는 중에 또 한 번 더 시간으로 6.7% 상승, 6,6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줍니다.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6,600원, 5,500원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 현재는 박스 대응 구간. 이전에도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추세 이탈하고 제자리까지 빠졌죠. 지금도 올라가다가 추세 이탈하게 되면, 하단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시고, 미래의 요 싱크홀 자리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져요. 주기적으로 크게 올라줬다가 크게 무너지는 흐름이, 크게 무너지고 크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도 혹여나 무너지는 흐름에는 크게 무너지니까 경계를 하시고, 아직은 추세 유지 홀딩 구간이다. 단기 이평으로 봤을 때는 5일선 6,000원 정도 하죠. 짧게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3기 EV 4.9%, 3기 자회사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 영위. 최근에 무상증자 물량을 소화하면서 CB 발행으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다. 월봉, 무상증자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일까지 빠지는 흐름,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늘상 보는 패턴이죠. 무상증자 결정하고 권리락 강세 나왔다가 무상증자일까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일 이틀 전에는 항상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는데요. 요게 바로 권리 공매도 때문에 개파락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차트, 공구음원 있죠. 요 패턴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소룩스도 26일까지 이렇게 빠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권리 공매도로 점 하한가 두 번 구간이 있습니다. 무상증자일까지 빠지고 뒤에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요래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한 자리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년선 가격이 3,5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3,500원이 요 구간이 이전에 맥점 자리죠. 지지 자리였고 이탈했고 다시 올라오는데 저항 걸렸고, 종가상 3,5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여기가 반지하고 3,500원까지가 1층이고 3,500원 안착하면 2층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3,500원 안착하면 매물이 확연히 적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힘이 강하게 붙을 수가 있고, 다음 한미사이언스 4.5%, 2,400억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3자 배정 유증은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죠.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한미사이언스 월봉부터 이때 고점에서 이탈하고 죽었고, 그 뒤에 다시 회복하는데 저항 걸렸죠. 맥점, 미래의 맥점 10만원 정도 계속 체크해 두시고요. 그때도 근사치까지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졌고, 만약에 올라오면 또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뚫고 안착하느냐 밀리느냐 변곡점 자리고, 이거는 제가 초보 때 제가 주식을 15년 요쯤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초보 때 쌍봉을 몰라가지고 당했던 종목입니다. 이때로 일단 과거 여행을 가기 전에 현재 월봉 분석부터 해야지.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나오고 있고요. 4,500원, 3만원 정도의 정직한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쌍바닥으로 반등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고요. 큰 역배열은 이렇게 아직 끊기 직전, 끊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겠죠. 작은 역배열은 이렇게 끊고 박스를 만들어줬고요. 현미사이언스 15년 일봉입니다. 여기 제가 주식을 시작한 때가 15년 초였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운 좋게 어떤 방에서 한미사이언스 직원이었나? 정보를 줬어요. 조만간 큰 호재가 터진다고. 그 큰 호재가 요거였죠. 요구안이었는데 제 평단이 여기였고, 여기 불타기 추매 한번 하고, 또 바보처럼 여기서 호재 터지니까 초보처럼 초보의 정석 대응대로 요 고점에서 불타기를 합니다. 재료소멸도 모르니까. 재료소멸 나온 거죠. 재료소멸 개념을 모를 때니까 호재에 와 이게 드디어 기다리던 호재가 터지는구나, 이거 20만원 이상 가겠구나 생각하고 여기서 막 불타기를 더 해버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평단이 애초에 낮았기 때문에 수익권이었지만 바보같은 짓이었죠.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불타기를 했다. 재료소멸을 모르니까 이렇게 당했던 구간이 저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장님 같은 초보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의 저처럼. 그러니까 부단히 배우고 과거 패턴을 숙지하고 공부를 하고 경험치를 쌓고 천천히 투자금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또 한 번 더 급등 나와줬고, 제가 정리를 한 구간이 요때였나 뭐 이런 구간이었나, 아무튼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습니다. 잘 내고 나오긴 했고, 얘도 정석 패턴으로 여기서 이제 대시세가 나와줬고 고점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밥동이 나오는 거죠. 밥동으로 쭉쭉쭉 크게 밀려버립니다. 이 구간이 제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때 제가 재료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차트 매매를 배우면서부터 인생이 역전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리딩을 하는 자체가 저한테도 큰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저는 강제적으로 과거를 복습을 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니까. 아무튼 최근 이렇게 1년선, 2년선 왔다 갔다 하면서 2년선에 저항이 좀 걸리던 구간, 다시 2년선에서 힘싸움 4만원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서 1년선 39,000원 돌파 안착을 시간으로 시도를 합니다. 전고점 구간이 41,000원이고 이때 윗꼬리 맞고 떨어졌고요. 다음 전고점이 46,000원 정도 하네요. 47,000원 정도. 큰 박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면 추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또 여기까지 밀리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죠. 큰 박스니까. 성공을 하면 여기까지 가줄 수 있는 거고, 늘 말씀드리듯 대시세 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요게 가짜 반등입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역배열 돌파 초입,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형성이 되는 거죠. 늘 요 패턴 조심하도록 합니다. 크게 오르면 노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 한미사이언스도 정석 패턴이 나와준 거예요. 한미약품도 볼까요? 한미약품도 유사한 흐름으로 이때 고점 찍고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밀렸고요. 지금은 역배열 끊고, 얘는 먼저 역배열 돌파 자리네요.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고요. 박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6만원, 21만원 정도의 박스가
형성되어 있고, 종가상 36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변곡점, 박스 돌파 시도하는 변곡점이고요. 일봉상으로는 33만원이 맥점이었는데 12월 말에 돌파 안착하고 올라서 주는 중. 기존의 저항이었던 33만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죠. 33만원 잘 기억하시고, 이탈하면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단기 입형으로는 34만원이 21선입니다. 34 1차, 33 2차, 그 다음에 61선인 31만원 3차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시간의 하한가 종목 볼게요. 에이프로젠 하한가. 에이프로젠 종속회사인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90% 비율의 감자 결정을 하였다. 큰 악재죠. 이거는 하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큰 악재고요. 기존 흐름들을 보면 엔터 파트너즈 80% 비율 무상감자 결정에 하한가가 나왔다가 곧바로 낙폭과대 반등으로 거의 다 회복을 해주긴 합니다. 그 뒤에는 또 밀렸다가 거래 정지, 거래 재개되고 상한가로 이전보다 더 크게 주가 회복이 나온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이런 패턴으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제가 한 6개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에이프로젠이 추천주였었거든요. 얘를 추천드린 구간이 7월 말에 추천드리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갭매우기 구간으로 목표가를 크게 드렸고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당연히 밥동 140%나 올랐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구간 당연히 경계를 했어야 되겠죠. 여기 갭 하락 싱크홀 구간이 있었고요. 싱크홀 빠지고 주황 이탈하니까 더 크게 빠져버렸고 제자리 정석 차트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박스가 형성이 되었죠. 박스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다만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이제 동전주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응을 못하고 하락시에 대응 못하고 상장 폐지 정지될 때까지 끌려 내려가면서 무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항상 하지 말라고 하고요. 아무튼 단기에 15% 수익 주고 조금 밀리더니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121선 구간에서 전량 매도 했으면 굿인데 분할 매도를 했거나 매도를 아예 하나도 못한 상태라면 손실 전환이 바로 나와버렸죠. 이거는 월요일에 이제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뒤에 보여주는 패턴 참고해가지고 시간 투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저가 875 신저가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앞에 보여줬던 엔터 파트너즈 요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 몇 개 볼게요. 해성옵틱스 80% 비율 무상감자로 하한가 나왔고요. 다음날 한 번 더 급락 나옵니다. 그리고 또 꽤 회복해주죠. 낙폭과대 반등 50% 반등이 나옵니다. 급락 전에 가격을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꽤 회복하다가 마찬가지로 엔터 파트너즈랑 마찬가지로 급등 후에 쉬어가는 구간 나오고 정지 후에 반짝 그리고 쉬고 있고요. 패턴이 비슷하죠. 다음 IOK 95% 비율의 무상감자 결정. 저가 21% 찍었다가 종가는 11% 마감. 얘도 역시 낙폭과대 반등으로 기존의 급락분을 회복합니다. 회복하고 뒤에는 횡보 정지됐다가 반짝 뒤에는 또 죽었고요. 역시 비슷한 패턴이죠. 이 패턴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손실자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초록 주황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대유 에이텍 얘는 진짜 심하게 빠졌고 무상감자도 있었지만 대유 그룹주 자체가 위기가 있었죠. 위기로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다시 또 위기 극복으로
이전 급락분을 다 회복을 했네요. 또 밀리다가 거래 정지, 재개되고 반짝. 얘도 엄청 파동이 컸고 어쨌든 유사한 흐름으로 초록, 주황, 손실 최소화 구간 좋습니다. 230%나 반등이 나와줬고, 다음 한창 80% 비율 무사한 감자 하한가 박히고 다음날 바로 회복, 60% 반등. 꼭 요 급락했던 구간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네요. 정지되고 얘도 반짝됐다가 뒤에 이렇게 밀리고 있고, 초록, 주황 기회를 준다. 다음 스킨앤 스킨 90% 비율 무상 감자 결정. 얘는 제일 힘이 없던 종목. 저가 19%, 종가 8%, 단기에 40% 반등 초록 탈출 기회 주고요. 뒤에는 힘이 없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확연히 힘이 없이 마감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이렇게 무상감자 결정 후에 흐름을 우리가 봤고요. 첫 번째 개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반등 초록 크게 반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락 행보 나오고 정지되고 또 주황색깔 거래재개 반짝.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초록, 주황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대개 패턴이 다 이랬으니까 이 흐름을 참고해서 보유자분들 대응하시고, 그리고 또 고수분들은 눌림 매수 활용해가지고 낙폭과대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낙폭과대 매매 피하시고요. 그리고 일정이 현재 최대 유럽 시밀러 공급사와 허셉틴 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1월과 2월 초 사이에 계약 공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초보자분들은 동전주 구간에서 절대 가든 말든 매매하지 않습니다.